이렇게 이거를 잘못 해석을 하신 것 같아요. 인수가 아니고요, 소멸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소멸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찰이 많이 되느냐,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문제를 제가 한번 풀어드릴게요. 감정가는 2억 5천이죠. 최저가가 이제 3,335만 4천원, 보증금은 10%를 336만원을 제출하라고 했네요. 여기 보면은 이제 지금 누군가 응찰하셔가지고 미납된 것도 없죠. 보시면 1차부터 10차 2019년 8월 21일이요. 다음 달 21일에 3,355만원 4천원부터 경매가 시작되는데, 이때도 유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 이유를 분명하게 한번 또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매각물건 현황에 토지별도 등기 인수, 이거 잘못됐다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건물은 5층 중에 5층인데요. 사용 승일인 2015년 7월 6일날 되어 있고요. 면적이 이제 10.87평, 1.5룸이네요. 방이 2개, 욕실 하나, 그 다음에 주방 하나, 발코니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건물의 가격을 보니까요, 이거 잘 보십시오. 1억 8,250만원을 평가했고요. 토지의 대지권은 6,750만원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토지별도 등기 있으면 매수인이 인수조건부로 매각한다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이거는 맞지 않는 표현이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토지별도 등기는 인수가 안 되고요, 소멸입니다. 민사집행법 91조 2항에 대해서 소멸되는데, 왜 소멸되는데 유찰됐을까요? 보겠습니다. 임차인을 보니까요, 임차인 임모모씨가 주거용 전부를 전입신고가 2015년 8월 20일, 확정일자도 같은 동일 날짜에 받으셨네요. 배당 요구도 2018년 6월 18일까지 배당 요구 종결인데 그 안에 배당 요구까지 다 해놨습니다. 보증금은 1억 8천만원, 대항력이 있다고 나왔네요. 미배당의 보증금 인수.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고요, 경매 신청권자이기도 하십니다. 임차인은 보증금을 빼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주 지금 어려운 난처한 상황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집합 건물 다세대 주택이요. 건물 등기와 토지 등기부 분석해 보시겠습니다. 건물의 현황인데요, 채권에 이게 많이 있죠. 7,400 정도 있고요. 보존 등기가 이제 15년 돼 있고, 2017년 3월 2일날 고로이동의 새마을금고에서 선순위 건재당이 설정되어 있네요. 4억 9,400. 그 다음에 이제 9월 4일날 주택 임차권 등기해 놨습니다. 임차인께서 주택 임차권 등기를 갖다가 신청해서 이렇게 2017년 9월 4일날 등기부 을구상에 주택 임차권 등기가 이렇게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8년 3월 13일날 강제경매 신청하셨네. 누가요? 여기 임차인이요. 청구 금액은 자기 보증금 1억 8천만원이죠. 그래서 이제 말소 기준 권리는 건물이다. 말소 기준 권리 날짜는 구로 이동의 새마을 공고죠. 2017년 3월 2일에 선순위로 건조당 돼 있고, 임차인은 이보다 앞섰죠. 2013년도에 전입신고가 2015년 8월 21일날 돼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2017년 9월 4일이 2017년 3월 1일이 건재당이죠. 그 이전에 전입신고되어 있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다. 선순위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는 선순위 임차인에 해당이 되겠네요. 토지 보니까 소유자는 강남구에 사시고요. 그 다음에 건재당권의 이제 전세권 설정 등기 등은 이제 소유권에 관련 사항은 같고, 소유권 이해 권리는 을구에 이제 표시하게 돼 있죠. 5번에 건재당 설정이 2013년 5월 16일날 채권 최고액이 5억 5,900에 건재당권자는 구로이동 새마을금고가 되어 있네요. 근데 5-3으로 주등기, 부기 등기로 변경 등기했네요. 2017년 3월 2일날 채권 최고액이 4억 9,400. 여기 보시면 2017년 3월 2일날 건재당, 이때도 2017년 3월 2일날 채권 최고액 변경해서 4억 9,400으로 건물하고 토지가 공동담보로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으시네요. 그러면 말소기준 권리는, 임차인에 대한 말소기준 권리는 항상 건물이 말소기준기 선순위로 설정된 권리가
기준권리에 해당이 된다. 이것은 상식으로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집합건물 다세대 매각물건 명세에서 보니까 서울남부지방법원이죠. 최선순위 설정일자가 전유 부분이 2017년 3월 2일날 근저당권자가 공동담보로 되어 있고요. 1, 2번 토지 두 필지입니다. 2013년 5월 16일날 근저당권도 공동담보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집합건물에만 토지 별도 등기란 말이 생성이 되잖아요.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전유 부분은 2017년 3월 2일날 공동담보로 되어 있고 토지는 2013년 5월 16일날 공동담보 되어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2013년 5월 16일날 토지 건물이 있었다는 것이죠. 공동담보 했는데 그 이후에 건물이 멸실돼 가지고 2017년 3월 2일날 다시 신축이 돼서 토지 건물하고 같이 공동담보했다. 이렇게 지금 뜻입니다. 그래서 선순일자가 전유부분하고 이 토지 대지권하고 이렇게 분리해서 이렇게 매각 선순일정을 갖다 해놨기 때문에 이때는 2013년 토지가 말소기준권리가 아니고요. 임차인 관계는 항상 건물이 말소기준권리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주택임차권 등기권자로서 주택임차권 등기일은 2017년 9월 4일이고 이 사건의 경매 신청권자라고 되어 있네요. 매각물건 명세서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사법보좌관님께서 남궁호 보좌관님께서 입찰자들한테 천천히 이 물건에 대해서 권리분석을 갖다가 주지시키는 차원에서 매각물건 명세서를 이렇게 보시도록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집합건물의 다세대 주택이죠. 감정평가 토지건물 같이 했는데요. 두 필지예요. 454에 19, 454에 32필지상의 토지건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멸실하고 다시 신축 다세대 빌라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7세대를 갖다 새로 신축했습니다. 그래서 공동담보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이게 감정평가서 보니까 토지 건물에 배분을 했는데 배분 내역 보니까 토지는 6,750만원, 건물은 1억 8,250만원, 합 2억 5천원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토지 같은 경우는 27%, 건물은 73%로 지분으로 이렇게 배분을 했네요. 그러니까 전체 금액에서 토지가액은 27%를 평가했고 건물은 73%를 평가해서 1억 8,250만원을 갖다가 감정평가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문건 처리 내역 보니까 2018년 6월 4일날 근저당권자가 구로 새마을 근거죠. 채권 계산서가 제출됐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토지별도 등기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신축된 건물의 전유 부분에서 경매를 신청을 해서요. 선순위로 설정되어 있던 토지별도 등기는 인수가 아니라 채권계산서를 갖다가 제출을 했기 때문에 민사집행법 91조 2항의 단서조항에 의해서 선순위 토지의 선순위 채권자인 근저당권자를 경매시 매각하기 때문에 인수가 아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자, 집합건물의 이제 권리분석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최초에 2013년 5월 16일 날 구로새마을 공고죠. 여기 두 필지를 하겠습니다. 454에 19, 454에 32필지 이상의 토지 건물이 있었는데 여기에 공동담보로 해서 대출이 나갔습니다. 그런 이후에 건물을 갖다가 이렇게 멸실했어요. 멸실한 등기 날짜가 2015년 8월 4일 날 멸실 등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멸실의 다음에 새로 신축했습니다. 신축된 건물은 도시형 생활주택이네요. 다세대 건물 신축 7세대 이렇게 했습니다. 언제 했느냐? 2015년 8월 4일 날 소유권 최초로 하는 등기죠. 보존 등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 3월 2일 날 새마을금고에서는요. 2017년 3월 2일 날 새마을금고에서는 토지 건물 함께 이렇게 보존 등기가 되니까 공동담보로 이렇게 설정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토지 건물이 있었는데 이번에 멸실한 다음에 신축하면 제가 선순위로
건물이 선순위로 구로 새마을 금고에다가 신축 다세대 주택에다가 전체 동에다가 제가 건물까지도 그 건재당 설정 등기를 해드릴게요 라고 서로 이렇게 합의가 돼서 멸시를 하고 이렇게 지어가지고 같이 공동담보로 설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 건물이 7세대인데 그 중에 하나 이 501호가 지금 경매에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보세요. 2013년 5월 16일 날 구로 새마을 금고에서 두 필지상의 토지 건물에 공동담보했는데 건물이 멸실됐다고 했죠. 멸실되면 뭐만 남아 있습니까? 토지에 이 두 필지상의 건조당이 지금 현재 존재합니다. 선순위로. 그죠? 2013년 5월 16일 날 토지하고 건물하고 같이 잡았는데 건물에 멸실되니까 건물의 목적물이 멸실되면 저당권도 같이 부종성이 돼서 소멸됩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것은 토지에 대한 건조당만 남아있겠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토지 건물에 공동담보했다 하더라도 이 건물에 전유 부분이 경매가 나오게 되면 이제 토지 별도 등기란 말을 이렇게 써놓습니다. 집합 건물은 토지하고 건물을 분리처분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합 건물법 20조에서. 그래서 이게 건물이 경매 나오면 여기에 압류라든가 가압류나 이런 저당권 같은 경우는요 인수를 해버리면 더 큰일 납니다. 그런데 배당 요구를 하게끔 채권 계산서 제출하라고 법원에 요구합니다. 그러면 먼저 여기에 토지에 대지권이 만들어지기 전에, 대지권이라는 것은 집합 건물이죠. 다세대나 아파트라든가 뭐 오피스텔 이런 것이 분리처분이 할 수 없게끔 이 전유 부분하고 대지권 항상 함께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렇게 토지가 건재당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지권이나 건물보다는 먼저 선순위로 건재당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토지에 별도 등기를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 등기부를 별도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시라는 얘기죠. 선순위에 이렇게 토지에 별도 등기 내용이 뭔가 저당권인가 압류인가 아니면 지당권인가 가등기인가 가처분인가를 먼저 확인하고 입찰하시라는 얘기죠. 인수인가 아닌가. 근데 여기는 인수가 아니라고 그랬죠. 여기에서 토지 건물이 같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감정평가서 다음에 토지하고 건물하고 이렇게 배분했지 않습니까? 토지는 27%, 건물은 73%로 배분가액을 정해놨습니까? 감정가액 금액에서 이 5천만 원에. 그래서 여기 있는 그 먼저 설정되어 있는 거,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이 건재당이 먼저 배당을 받고, 그 다음에 여기 27%에서는 요 대지권에 대해서는 먼저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건재당이 먼저 배당을 받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건물에 대해서는 73%죠. 남아있는 금액은 전체 2억 5천이면은 요게 그 27%니까 6,750만원은 토지가, 그 다음에 1억 8,500원 건물에 대한 건재당이 먼저 배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501호가 경매에 부처된 감정가 2억 5천이라고 했죠. 전입신고 2015년 8월 20일, 확정일자도 8월 20일, 배당 요구도 2017년 9월 4일로 했죠. 보증금 1억 8천이래요. 자, 그러게 되면 말소기준권리가 건물이니까, 건물의 말소기준권리니까 건재당이 2017년 3월 2일이 말소기준권리고 그보다 먼저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전부 다 인수다 했죠. 인수. 즉 임차인의 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다 못 받아가게 되면 무조건 낙찰자는 요 임차인에 대해서 부담을 하라. 전세보증금 1억 8천만 원을 갖다가 임차인이 배당을 다 받지 못하면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매수인이 낙찰받은 사람이 다 끌어안으라 이 뜻이에요. 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물건은 2억 5천에 감정되어 있죠. 이것이 2억 5천만 원 이하에 한번 유찰돼서 낙찰을 받게 되면 결국은 임차인의 인수금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 인수되기 때문에 임차인의 인수금액이 얻게 하려면 낙찰가를 얼마에라? 1차 가격에서 2억 5천만 원 쓰셔야 임차인의 인수금액이 없고 여러분들은 지금 이 다세대 빌라를 경매로 해서 안전하게 낙찰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시세가 지금 얼마인데 2억 5천을 받습니까? 감정가가 2억 5천이지만 시세는 만약 2억밖에 안 된다. 그럼 5천을 더 주고 싸기 때문에 한번 유찰돼서 여러분들은 매수하려고 하실 것이다. 근데 매수하려고 보니까 2억 가지고
여러분들이 입찰해서 낙찰을 받으면 결국은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자 2억 보세요. 2억이 만약에 낙찰을 받는다면 여기에 대지에 대해서는 먼저 배당을 받아가죠. 자, 이거 참고 보겠습니다. 배당 순서가 경매 비용 빼고 그 다음에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선순위 근저당 있죠. 요게 이 낙찰 금액에서 27%의 배분의 비율로 먼저 받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건물에 대해서 임차보증금을 임차인들이 받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먼저 선임 배당 받아가기 때문에 건물의 임차인은 2억에 만약 여러분 낙찰을 받는다 안 한다면 약 30%로 가장하면 2억이면 6천만 원은 토지, 나머지는 뭡니까? 1억 4천만 원은 임차인이, 선순위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았기 때문에 배당 요구했기 때문에 먼저 받아가시겠죠. 그럼 1억 4천만 원 받아가면 보증금 1억 8천만이기 때문에 4천만 원 미배당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또 다시 인수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얼마를 쓰셔야 된다? 1차에 감정한 금액 2억 5천만 원을 여러분들이 입찰을 하셔야, 입찰가를 쓰셔야 임차인의 인수금액이 없다. 이겁니다. 자, 다시 이제 결론 핵심 내용입니다. 이 물건에 대해서는 시세가 2억 5천에 가치가 간다면 2억 5천에 낙찰을 받으시면 이 문제는 아무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단 시세가 2억 5천이 안 나간다, 2억밖에 안 나간다 라고 한다면은 이 물건은 절대로 입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까지 걸립니까? 취하할 때까지 계속 걸립니다. 그럼 임차인은 이거 못 빼고 나갑니다. 자기 1억 8천만 원. 지금 임차권 등기까지 해놨지 않습니까? 임차권 등기라는 것은 임대차 기간이 종료했는데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냐면 임차인이요, 임차기 등기 명령 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관할지방 법원에다가 신청하게 되면 법원에서 이제 임차권 등기 신청한 거에 대해 결정을 하게 되죠. 그러면 등기부에 이렇게 등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입신고한 날짜, 확정일자, 배당 요구, 보증금액이 다 기재되게 돼 있죠. 그러면 이 경매에 붙이더라도 임차인은 이 집에 안 살고 전출을 가더라도, 전거를 가더라도 이미 확보한 대항력을 그대로 유지시킨다는 뜻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제도가 생겨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거를 이사를 갔다는 얘기죠. 다른 데에 불가피하게 가야 돼. 여기에서 지금 살 수 없는 지금 상황인데 보증금 못 빼가니까 경매 집어넣고 임차권 등기 신청까지 있지 않습니까? 결국 못 빼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임차인들이요, 이걸 갖다 임대차 할 때는 항상 토지의 어떤 등기부를 떼가지고 등기가 입학 건물에 토지 별도 등기란 말이 표시되어 있으면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 확인하고 임대차를 맺으셔야 돼요. 안 그러시면은 이와 같이 자기 그 임차 보증금을 소송해서 판결 받아가지고 경매 신청했다 하더라도 받아가기 힘듭니다. 즉 물론 여기에 그 전세가가, 매매가가 훨씬 더 자기 보증금은 없다 하면 누군가는 더 가겠죠. 그런데 보증금 주택가격이 하락해가지고 자 임차 보증금만큼도 안 나간다면 해소가 불가능하다, 어렵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물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시고 조금이라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